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 종목 때문에 커뮤니티가 되게 핫하던데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유니티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종목이어서 사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기업을 더 하려면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뭐야? 유니티 같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인기 많았던 기업? 예, 뭐 루시드나 루시드도 있고 예, 그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하는 기업이 어디죠? 퀀텀? 전 기억이 안 퀀텀 나요. 스케이프는 그 전고체 전고체고 배터리고. 네, 그 뭐 아이온큐인가? 아, 뭐 아이온큐. 아무튼 예 네. 그런 애들 하면 좋겠지만 네. 제가 관심이 없어서 예,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을 위주로 그냥 꾸준히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데니모 있잖아요. 그쵸? 데니머 있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10K 리포트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고요. 네. 10K는 연간 보고서예요. 이게 진짜 알짜죠. 예, 알짜입니다. 연간 보고서고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고요. 네. 정말 CEO 팬티 색깔까지 알려주는 네. 정말 디테일한 리포트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엠페이즈도 받고 유니티도 받고 스템도 받는데 엠페이즈는 지금 거의 제가 3년째 계속해서 투자를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네,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유심히 읽는다. 음. 근데 유니티는 제 생각보다 그렇게 몰랐던 정보, 유용한 정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10K에서. 네, 어찌됐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이거 뭐죠? 이제 이게 유니티 본사입니다. 어. 헤드쿼터 본사고 네.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제가 가끔 이제 그 이양에 당하고 나서 네. 습관처럼 본사를 구글맵에서 찾아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유니티 헤드쿼터 본사가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다. 페이퍼 컴퍼니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VR 회사들 몇 개 또 입주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니티 회사가 있다. 사실 유니티는 본사가 이렇게 막 크진 않아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니티 코리아. 유니티 코리아. 네, 그래서 여기는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태극기가 다 걸려 있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고 강남에 있다. 그래서 한번 주소 찾아봐가지고 앞에서 농성을 하시면은 환불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뭐 재미삼아서 가져온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선 비즈니스 부분이 있어요. 네. 비즈니스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연약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라는 회사는 2004년 덴마크, 네. 예, 덴마크가 이제 모태고요. 이게 엣지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사명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이 엣지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개발 회사였어요 원래는. 근데 얘네가 게임을 내는 족족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거죠. 근데 게임 툴은 우리가 우리 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툴이 더 상품성이 있겠다. 우린 게임을 못 만드는구나. 이래서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그 툴 비즈니스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IPO를 시작을 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얘네 산하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냥 합병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다. 100% 유니티가 가지고 있고 이 산하 안에서 이번에 그 아이언 소스도 인수를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제 이스라엘 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의 법도 얘네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참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 이스라엘이 미국 기업보다 보면. 혁신 기업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스몰캡에서 이스라엘 기업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뭐 2월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건 유니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네네. 그 동영상 플랫폼 같은 플랫폼은 아닌데 네. 그 영상 전송 인코딩하는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그래서 구글이랑 넷플릭스랑 파트너십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 엔비디아 GPU 쓰고 그래서 이런 그 3D VR, AR 하는 데에서도 그 인코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도 메타버스가 뜰 때 엄청나게 핫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IPO 정보를 보고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부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뒷장에서 조금 남겨드렸는데 어찌됐든 2D랑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우 솔루션은 그냥 이 비즈니스 수익성을 내주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광고 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쭉쭉 나오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두 개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창작 관련 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 하면 크리에이트 솔루션이에요. 아. 네, 그래서 2D 및 3D 콘텐츠 편집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면 되고, 그로우 솔루션은 이 만든 걸 가지고 수익화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랑 광고주 간의 수익화 서비스를 돕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서브스크립션 이거 일반 그 개발자들 구독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 원래 이렇게 세 개였고 이번에 클라우드 앤 호스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UGS라고 유니티 게임 서비스 클라우드 그쪽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개인 고객, 이거는 법인 고객이라고 보면 되고, 프로페셔널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못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이나 이런 애들 그 인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플랫폼 통합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앱을 개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수익 인식은 용역 인력이 제공되면서 바로 수익 인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은 총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광고를 얼마를 벌었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쟁 쪽인데, 네, 경쟁 쪽이죠. 네. 이 경쟁사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언리얼이죠. 언리얼은 정말 많이들 나오는데 그 외에도 사실 얘네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되게 치열한 시장이고. 산업이 경쟁 산업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코스2DX라고 처음 들어보네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다루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거의 언리얼 엔진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이 기업이 더 경쟁자가 보네요. 지금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네네.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중국에 되게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말한 것처럼 얘네는 중국에 되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이런 애들이랑 경쟁을 하고, 조금 그 밑에 단에서는 엠러빈, 이번에 이제 저번에 인수설, 유니티, 인수설 떴던. 너 우리 거 해라라고 했던 엠러빈 있고 뭐 쭉쭉쭉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랑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트 부분을 먼저 보면은 언리얼은 너무나 유명할 것 같은데 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 그 게임 회사죠. 포트나이트를 만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가장 큰 경쟁사다. 그래서 여기는 텐센트 지분이 40%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창업자고 거의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게임을 코딩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네요. 천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텐센트 지분이 40%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코스2DX라는 기업은 이 기업인데 중국 기업이고요. 베이징에 본사를 뒀고 얘네는 사실 2D 게임 개발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3D에 관련된 그건 없고 네. 이런 게임입니다. 그 오락실 게임 있죠. 딱 2D 게임이네요. 예, 그래서 되게 뭔가 향수에 잠기게 하는. 근데 뭐 중국에서는 이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모바일 게임 2D로 하는 것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은 엔진이다. 네, 그래서 얘네가 경쟁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은 굉장히 여러 메타, 텐센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도 이제 다 광고 수입을 하고 조만간 이제 또 애플이 들어오겠죠. 애플이 들어올 거고, 다음에 이제 엠러빈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한다. 그래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팩터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제가 뭐 눈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갭 기준으로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아직 난갭 가지고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그렇죠. 뭐 중요한 건 갭이니까요. 그래서 갭으로는 못할 수도 있고, 향후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작년부터죠. 22년도에 인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21년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몇 년간 인수를 통해 사업 규모를 많이 성장을 시켰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성장률이 이 목표했던 장기 수익률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번에 아이언소스 인수가 기대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우리의 뭐 그 에비타 목표 이런 게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 합병 투자 이런 게 주주가치 희석 그리고 비즈니스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수한 게 파섹이라는 기업 그리고 웨타 디지털 그리고 아이언소스 이런 등의 인수는 수익을 증가시켰지만 지금 우리 자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너무 뭐 당연한 리스크 팩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로우 솔루션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얻고 있고 이 비즈니스에서는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대규모 고객의 불량 데이터 이 부분이 10K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23년까지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경쟁력 유지에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이 장표가 좀 중요한 게 음. 일단 이 리스크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그쵸. 유니티에서 쓴 거잖아요. 맞아요, 유니티 맞아요. 회사가 직접 쓴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유니티가 이렇게 불안한 거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 리스크 팩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어줘야 그럼요. 하는 거기 내용이기 때문에 음. 유니티 입장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음.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음. 나는 이 인수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인수가 좀 불안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음. 이걸 보고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맞아요. 그 과정을 거치셔서 이걸 그대로 믿으셔도 안 되고 안 믿으셔도 안 되고.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10K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네. 그냥 넘기는데 네, 쭉쭉쭉 보죠.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펀드 가입할 때 네. 뭐 원금 고지사항, 손실에 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뭐 네. 거지가 될 수 있으면 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줬다. 특색을 알 수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이거 한번 생각은 해봐라. 투자하기 맞아요. 전에.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법적 논쟁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뭐 2020년 이게 회사 이름인지 뭐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뭐 22년 회계 지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얘네가 주장한 게 21년 3월 5일부터 22년 5월 10일 사이에 유니티를 취득한 그 고객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예, 이때 이제 유니티를 사셨으면 만약에 이게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환불해준다. 환불해준다. 그래서 멋있다. 이런 어쨌든 소송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회사는. 그래서, 그래서 강력하게 변화를 의도고 이 밑에 것도 이제 이 아이언소스 합병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적 논쟁 같은 것들도 있다. 10K에 적혀 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재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트 오브 레베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콕스죠.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제 영업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이제 비용을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같은 이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주로 호스팅 비용, 호스팅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비 들어가죠. 근데 이 인력비라는 게 유니티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유니티 입장에서는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나 오퍼레이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얘네 메인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자 인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랑 얘네한테 주는 스톡 옵션 같은 거 이런 것들 SBC라 그러는데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고 이런 비용들도 다 이제 코스트 오브 굿 솔즈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소프트웨어 자본상각. 얘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자본상각 인수를 함에 있어서 이거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갭이랑 난갭 부분에서 어쨌든 이 포인트가 이번에 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에서 이 매출 원가를 뺀 거 이번 연도에 68이었죠. 근데 작년에 막 67, 68 이랬습니다. 77, 78. 77, 78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진이 줄었군요. 이게 떨어진 게 이제 소프트웨어 자본상각이 굉장히 컸다. 인수를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이죠. 여기서도 인력비가 들어가요. 이 인력이랑 저 인력 뭐가 다르요? 이 인력은 상품 이거는 이제 직접비라고 하는데 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데 관여하는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공장 인력. 공장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간접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얘네 없어도 제품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애들. 제품이 나오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근데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케팅 인력들, 영업. 영업 인력들, 그리고 R&D 인력들, 그리고 임원. 솔직히 임원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서 인력비가 엄청 크게 들어가요. 맞아요. 모든 회사든 제조업이 아니든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많이 들어가는데 엄청 큰데, 그 이유는 이제 마케팅이랑 R&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보통 제조업에서도 인력비가 크게 차지하는 거는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 이 SBC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많이 차감을 한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 R&D랑 마케팅 쪽에서도 굉장히 지출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D가 69 정도 차지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R&D를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R&D를 하는 인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R&D 부분에 포함이 돼요. 인력비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갭이랑 난갭이 있네요. 예, 갭이랑 난갭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갭과 난갭의 차이, 이것도 이제 스몰 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갭은 뭐냐면, 얘네가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상장을 돼 있으려면 이걸 지켜라. 예, 코스트 오브 굿솔즈에서는 이 항목 다 들어가야 되고, 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서는 이 항목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회계 기준이. 근데 이게 이제 갭이고, 난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100만 원을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운송 과정에서 이건 사실 우리가 영업을 못해서 잃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난갭에선 제외를 시키자. 뭐 이런 내년에 또 있을 거 아닌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몰캡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한 것만 봐줘라. 사업 결과만 봐줘라라고 하는 게 난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포함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SBC죠.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것도 이제 그로스 프로핏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여기에 나오는 SB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제조 인력이나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한테 들어가는 스톡 옵션 같은 것들. 그래서 비중이 가장 큰 거를 볼 수 있고, 뭐 텍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게 이거죠. 삼각이네. 예,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고 할게요. 뭐 감모상각이랑 약간은 다른 거지만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거의 20배가 증가를 했죠. 20배 넘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인수 때문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인수 부분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비용, 해고를 이번에 300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해고한 사람들한테 뭐 몇 년치 임금, 퇴직금 같은 거 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이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여기랑 보면은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거의 10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임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임원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크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가상각, 이번에 인수 아이언소스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 차이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우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중국 뭔데요? 무슨 비용이죠? 어, 중국 운영비인가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얘네가 이제 유니티 차이나 그 제3자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20.5%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럼 수익인 거네요. 수익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수 관련 비용들, 뭐 여기서도 구조조정 비용이 있을 거, 아이언소스 인력들 제거한 거,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자문 받은 것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갭과 난갭의 차이가 이번에는 크다. 굉장히 크다. 이 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 차이나를 가지고 왔는데, 유니티 차이나 유니티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부분이고, 텐센트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의 최대 주주잖아요. 40%. 유니티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여러 가지 텐센트가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직접적인 경쟁자이면서 서포트하는 지원자이기도 하다. 텐센트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2년 8월에 유니티 차이나를 설립했었죠. 제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공유를 드린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20.5% 소유권을 196.5밀리언 현금으로 매각을 했고 네. 만약에 이제 유니티 차이나가 3.6빌리언 이상으로 IPO를 성공하면 얘네가 이제 가져갔던 소유권을 그 상장된 가격, IPO한 상장된 가격 공정 가치라 그러죠. 이걸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다시 이렇게 돈을 일단 땡겨온 거죠. 일단 팔아놓고 예, 맞습니다. 나중에 3.6빌리언 이상으로 IPO 성공하면 네. 다시 산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유니티 차이나는 네. 지금 현재 이제 비상장 가치를 공정 가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갭을 손실로 인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뭐 잘 안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유니티 차이나 결과는 이번에 포함됐는데 거의 유의미하지 않다. 숫자 자체가 예, 작아서. 숫자 자체가 뭐 밀리언 단위였나 뭐 1밀리언 막 이러니까 거의 11밀리언이어서. 네, 유의미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인수 부분에서 아이언소스가 굉장히 재무제표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너무 자기 덩치에 반만한 기업을 인수를 한 거여가지고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쉐어스가 증가를 했는데 1억 1천만 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인수를 하기 전 얘네 지금이 거의 4억 주 정도 되거든요. 네. 20%. 예, 인수하기 전이면은 한 3억 주 될라나요? 이제 거의 30% 정도의 쉐어스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 때려봤을 때 주가가 30% 폭락한 거는 뭐 당연한 거다. 고개가 끄덕이는 인수였던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쭉쭉쭉 있고 뭐 가격이 얼마였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4빌리언인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2.9빌리언이 됐어요. 이게 제가 4.4빌리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는 2.9빌리언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이언소스의 장부인 거죠. 예, 아이언소스의 장부인데 얘네한테 또 캐시가 있었고 얘네는 이제 순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있고 뭐 자산이 쭉쭉쭉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말하는 굿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를 이제 공정 가치를 평가한 거거든요. 이 금액이 공정 가치를 평가했을 때 1.37빌리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2.9빌리언에 인수를 한 거잖아요. 네네.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프리미엄인 거잖아요. 유니티가 이만큼 더 비싸게 사온 거잖아요. 1.5빌리언 정도를. 네.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는 어쨌든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얘네가 어쨌든 지금 얘네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공장이 한 1000만 원짜리 공장이 있다. 하면 얘네 가치가 1100만 원이냐? 그건 아닌 거죠. 맞아요. 왜냐면 얘네 거래처가 있고 얘네가 갖고 있는 인력이 있고 성장성도 있고. 예, 성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비전에 뭐 미래. 이거를 얼마로 책정할 거냐? 이거는 아예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천만 원이라는 가치로 사왔으면은 원래 얘네가 갖고 있던 재산이 1,100만 원이면 나머지 1,900만 원을 이 굿윌이라는 영업권이라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무제표에 적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을 매년 상각을 시킵니다. 나눠서. 이 1,900만 원을 일단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만 돈 주고 사왔으니까. 예, 돈 주고 사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녹이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인식을 하면 굉장히 숫자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빼주자. 예를 들어 5년이면 대충 1년에 400만 원씩 마이너스 400만 원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감가상각이라는 이름 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갭과 난갭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1.5빌리언 정도를 영업권으로 인식이 됐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영업권이 사실 얘네가 파섹도 인수를 했고 웨타 디지털도 인수를 했고 아이언소스도 인수를 해가지고 이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굿윌이라는 게 이제 얘네 발렌시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상각을 시킬 거냐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3년의 가중평균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3.9년 그리고 트레이드마크는 4.5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그 영업권의 항목들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결과 남아 있는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394밀리언만큼 맞을 거다. 예 빠질 거고 감가상각에서 24년에는 이렇게 쭉쭉쭉 해서 27년 되면 예 27년 되면 이제 다 영업권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토탈 지금 1.9빌리언 정도가 갭에서 마이너스 1.9빌리언이 갭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았다. 갭 기준으로 전환하려면은 많이 남았다. 참 많이 남았다. 여기서 또 인수를 또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쭉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다른 이유는 현가로 땡겨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년 뒤에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10K는. 그렇죠. 10K는 없는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숨이 나왔던 부분 이거 저한테 많이 예, 맞아요. 서퍼님이랑 둘이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네 그 전환사채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 CB가 전환사채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뉴스로 봤기 때문에 22년 8월에 얘네가 27년 여기부터 21년 11월에 고점일 때. 예 고점일 때 얘네 막 거의 $200 찍을 때 그때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도 제가 서퍼님한테 얘네 이때 발행을 해버리네. 되게 잘했다. 이때까지는 CEO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7년 만기로 제로 쿠폰 돈 낼 게 돈 낼 게 없고 그냥 공짜로 돈을 1.7빌리언을 빌려온 거고 맞아요. 전환가가 $308입니다. 와, $308다. 찍어본 적 없는 가격인데요. 그렇죠.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 여기가 이제 전환 가격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2년 8월 그러니까 아이언소스 인수하면서 1빌리언 발행한 거는 쿠폰 레이시라 그러는데 이거를 2%잖아요. 전환가가 $48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아까 11월에 발행한 건 여기가 0%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전환 가격이 $48였으면 지금 유니티의 주가가 $30잖아요. 그럼 $30에는 이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채권처럼 금리 2%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이 전환 가격보다 낮은 주가일 때는 그냥 2%의 금리만 계속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은행 이자처럼. 근데 $48가 넘었다. 만약에 27년에 그 전환 만기니까 27년 주가가 $100가 됐다라고 하면은 27년에 $100다. 예, $100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48에 유니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100죠. 예, 그러면 이제 $52라는 차액이 남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이런 조금 사기적인 투자다. 근데 마냥 사기적인 투자도 아닌 게 이걸 보시면은 여기는 27년까지 돈이 묶인 건데 맞아요. 0%로 전환가가 $308가 와야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고 $308 때 뭐 아무 이득이 없다. 네. 예, 아무 이득이 없다. 공짜로 그냥 돈을 빌려줬다. 맞아요. 그 사람이 예금만 넣었어도 맞아요. 예금만 넣었어도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전환사채가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갭이 9개월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9개월 만에 전환가액이 아주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아예 그냥 다른 기업의 조건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누가 같은 기업이라고 보겠습니까? 0%. 이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유니티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 21년 11월에는 유니티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죠. 이렇게 발행해도 산다. 이렇게 발행을 해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자자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이 시장 광기에 같이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다 똑같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기관 베이스였거든요.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조금 머리가 차게 식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라는 쿠폰 금리가 있기 때문에 매분기 5밀리언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비용이 발생한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CB 본인이 살 수 있다면 살 건지. 그렇죠. 예, 살 수 있다면 살 건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때는 이 조건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소유를 했어요. 제3자. 그러니까 이건 제3자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남에게. 예, 남에게 이 정도의 조건으로 발행을 한 건데 22년 8월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대주주 2명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 실버레이크였나요? 실버레이크랑 또 한 명의 기관이 있을 텐데 이 2대 주주들한테 수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도 일단 이거 서퍼님이랑 얘기한 거는 야, 이 조건이면 나도 산다. 저도 예.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산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니티의 전환사채를 사는데 네. 얘네가 이제 2%의 쿠폰 레이트를 주면서 만약에 27년 만기에 네. 전환가 48달러로 유니티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면 저는 영끌하거든요. 저도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예, 많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7년이면 지금 5년 남았는데 4년. 맞아요. 근데 이 조건을 어찌됐든 2대 주주들한테 수여를 한 건데 저는 좀 유니티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수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유니티가. 그렇죠. 예. 유니티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안 팔린다는 거고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더 못 빌린다는 거고 이 정도의 조건으로 대주주한테 수여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27년에 주가가 만약에 이 308.72달러 여기 전환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 1.7빌리언을 다시 이제 상환해야 돼요. 맞아요. 채권이라서. 예, 채권이라서 채권이라 상환해야 돼요. 지금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27년에 1.7빌리언이 갑자기 그냥 생겨가지고 이때 또 주가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은 뭐야 갑자기 왜 빠져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308달러 못 가면은 1.7빌리언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지금 1.6빌리언 캐시랑 쇼텀 인베스트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다. 1.7빌리언이면은 이걸 다시 페이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채권 투자자를 찾아야죠. 아니면은 우리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CB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채권을 예. 발행. 근데 절대 이 조건으로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예. 이거보다 낮아가지고 다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은 조건으로는 발행을 못 하고 또 뭐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주가로 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먼 미래긴 해서. 그렇죠, 먼 미래죠.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해도 또 이제 미래 쉐어스가 더 늘어나는 또 주주들의 그 피땀 눈물을 피땀 눈물을 담보로 또 빌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건 지금 엔치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잘 돼서 갑자기 폭풍 성장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요. 맞아요,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네,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지금 30달러다. 30달러인데 300달러면은 10배 올라야긴 해요. 10배 올라야 돼. 10배거가 돼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고 이런 기업을 볼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게 결과가 좋더라.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주주들이라면 생각을 하셔라. 근데 27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었어요. 슬슬 25년인데 막 50달러 이렇게 된다. 고민해 보셔라.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10K는 뭐 여기까지고요. 뭐 생각보다 제가 막 몰랐던 내용이 막 있었던 건 아니었고 10K를 읽어보시면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형식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골라서 가져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10K를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는 게 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모든 문장을 다 진지하게 읽으시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되게 보수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정말 TMI까지 많아서 그냥 가볍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만 집중해서 보시고 그 모든 어쨌든 다 영어잖아요. 맞아요. 해외 주식이니까.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여서 영어를 못 읽으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고 영어를 잘 읽으셔도 이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아 네. 힘들어요.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어서 가볍게 보시고 좀 중요하다 싶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알아야겠다 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유니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 읽는데 한 4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피로감이 있는 거지만 읽었던 기업을 또 읽으면은 좀 쉽거든요. 맞아요, 빨리 읽히죠. 정리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쉽게 읽히기 때문에 10K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인력의 59%가 개발자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잘 나와요. 개발자고 41%가 이제 비개발자고 이게 이제 콕스로 빠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거는 이쪽에서 인력비가 더 크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좀 더 깊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미래도 잘 보이고 그리고 1.7빌리언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예, 주는 건지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8달러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308달러가 안 되면은 다시 페이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0K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유니티에 완전히 그냥 깊게 맞아요.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티 10K를 가지고 왔고요. 네. 조만간 또 다른 기업. 예, 다른 기업. 우리 유니티 그 공시가 하나 더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10K랑 같이 가지고 온다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공시는 따로 그냥 커뮤니티 영상 말고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이제 10K가 모든 종목들이 이제 회계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해야죠. 저희 너무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이 보는 게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 위주로 보는 거고 보면서 저희도 얻어가는 게 많고 확신을 많이 갖기도 하고 빼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올리든 안 올리든 저희는 볼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올리는 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엠페이지 이미 다 봤거든요. 네. 저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올리는 거는 또 막 이 자료를 만든다는 게 그쵸. 다른 어쨌든 의미긴 하죠. 느리긴 하더라도 네. 무조건 올리겠다. 지속 가능하다. 예, 지속 가능하다.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